최근에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제공한 커피가 쏟아져 승객이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따뜻한 음료의 경우 생각보다 고온인 경우가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예. 이정환 화상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흔히 이게 화상의 경우에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심하면 4도 화상 들어본 적이 있는데 등급을 나누게 되잖아요. 네. 선생님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각각의 이 등급의 손상 정도가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일단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네. 네, 표피는 이렇게 피부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요. 진피는 그 아래에 있는 피부로 이제 콜라겐 같은 성분으로 구성돼 있고 예. 신축이나 탄력성 같은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1도 화상은 가장 위에 있는 표피가 손상된 경우이고요. 피부가 붉어지는 홍반이 특징적으로 좀 나타납니다. 이렇게 벌건 상태를 네, 그렇죠. 말하는군요. 예. 그리고 2도 화상은 표피 아래에 진피가 손상된 경우인데요. 네네. 이제는 특징적으로 물집하고 그다음에 주변 조직이 부어오르는 게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도 화상은 대부분 화상을 입으시는 환자들 중에 80-90% 정도가 2도 화상으로 입원하게 되시는데요.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쳤냐에 따라서 깊은지 얕은지 표대성인지 심대성인지를 나눠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도 화상은 피부 전층이 다 손상되고 그 아래에 있는 피부 지하층까지, 피부 지방층까지 전부 다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된 경우가 이제 3도 화상이고요. 특징적으로는 괴사된 피부인 가피 조직이 나타나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4도 화상은 3도 화상을 넘어서서 근육이나 뼈까지 손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땐 저희가 4도 화상으로 분류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르긴 하겠지만 이 손상 정도에 따라서 보통 회복 시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일단 1도 화상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낫는데 시간은 보통 3일에서 6일 정도 걸리고요. 일주일 이내 시간이 걸리고요. 보통 3일에서 6일 사이에 표피가 이렇게 좀 비늘처럼 벗어지면서 왜 우리 여름에 등이 타면은 벗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벗겨지면서 자연적으로 낫게 되고요. 예. 2도 화상 중에 이제 표재성 2도 화상은 대부분 10일에서 14일 이전에 감염이 없다면 11일에서 14일, 그러니까 2주 전후에서 낫게 됩니다. 근데 이제 깊은 2도 화상의 경우에는 치료를 적절히 받는다고 하더라도 3주에서 5주 정도의 상당히 긴 시간이 낫는데 소요가 되고요. 만약에 물집이 벗겨져서 노출된 경우에는 심대성 2도 화상이 깊은 3도로 이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낫는 것도 문제지만 낫고 나서 흉터가 좀 심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도 화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피부인 괴사된 조직인 가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가피요? 예, 가피 조직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가피 조직이 녹아 나오고 건강한 육아 조직이 덮인 다음에 이제 낫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피 조직이 이렇게 탈락이 되고 건강한 육아 조직이 나올 때까지만 그 시간이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피 조직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쪽으로 감염이 쭉 퍼지면서 상처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치료에 유의를 해야 되고요. 3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치료로는 잘 쉽게 낫지 않고요. 대부분 피부 이식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가 동반되지 않으면 치료 기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3도 화상의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오지는 않고요. 낫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흉터라고 얘기하는 매끈매끈한 상태가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매끈매끈하기도 하고 좀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약간 뭉쳐있는 그런 흉터 조직으로 낫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승객이 2도라고 전 들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1도에서 2도의 경계인 2도도 있고 2도에서 3도로 가는 2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피부 커피를 쏟아서 2도 화상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보실 때는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상태인 거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커피를 쏟아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1도 화상으로 끝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고 그래요? 대부분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에 다치신 분은 허벅지를 다치셨지만 우리 몸의 피부는 이제는 부위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굉장히 피부 두께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시간을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화상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이나 손과 같은
이쪽의 피부가 등 쪽에 있는 피부보다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예. 같은 시간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전층 화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기 때문에 좀 그 부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도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좀 취약했고 좀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허벅지도 이제는 안쪽 피부하고 바깥쪽 피부가 상당히 다르죠, 좀. 예, 예. 많이 질감도 다르고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만약에 허벅지 안쪽에 쏟았다고 한다면 네네. 그냥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피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2도 이상의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저희가 뭐 커피숍에서 커피를 받으면 그 써 있잖아요. 뜨거우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써 예. 있긴 하지만 뭐 펄펄 끓는 물이 아니라 그냥 뭐 따뜻한 음료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갖기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은데 보통 몇 도의 온도까지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몇 도의 온도까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운 예. 질문이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커피를 추출할 때 온도가 89도에서 93도 정도 되고요. 예. 커피를 내리게 되면 71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맛있다고 느끼는 온도가 78도에서 82도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서 마시는 커피들은 그 정도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뜨거운 온도인 경우가 많아서 조심을 하는 게 좋겠고요. 얼마나 뜨거운지를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우리가 뭔가를 알려면 보거나 듣거나 만져봐야 되는데 예. 사실은 뜨거운 물체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접촉 화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만져보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는 방법이 가장 좋을 수 있는데요. 뜨거운 물체는 일반적으로 김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물론 김이 난다고 해서 그것이 100도의 뜨거운 물체라는 걸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김이 나는 물체는 뜨거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봐서 뭐 김이 나거나 하면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좀 더 화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뭐 접촉도 해보고 좀 겪어봐야 아신다고 하셨는데 연령마다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 우리 피부가 보통 어느 정도 온도에 아까도 접촉성 그 화상도 얘기하셨지만 어느 정도에 닿았을 때 이건 피할 수 없는 화상이 된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화상은 뜨거운 물체에 닿아서 다치는 거라고 많이 아시고 있기 때문에 화상하면 얼마나 뜨거운 물체에 닿았기 때문에 다쳤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때 꼭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되었는가 시간적인 문제를 꼭 생각을 해봐야 네네. 됩니다. 일반적으로 100도씨의 물체에는 스치기만 해도 화상을 입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68도 정도가 되면 1초 정도 노출되면 2도 이상의 화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48도 정도가 되면 48도씨 정도 되면 상당히 저온이긴 하지만 5분 이상 노출되면 화상을 입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온도가 낮더라도 너무 이렇게 온도가 방심할 수는 방심하면 안 없겠군요. 되겠네요. 네, 그렇죠? 방심하시면 안 되고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온도와 또 시간이라는 변수를 함께 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앞서서 1도, 2도, 3도, 4도 화상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4도 화상의 경우에는 뭐 뼈나 근육까지 다칠 수 있다고 해서요. 후유증까지도 좀 염려를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이제 화상의 후유증은 초기 후유증과 후기 후유증으로 나눠지는데요. 초기 후유증은 피부가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뭐 열이나 수분을 보호하고 아니면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기는데요. 그 초기에 생길 수 있는 후유증 중에 하나인 그 네네. 피부에서 수분이 소실되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체내 순환량이 체내 그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그 콩팥이나 다른 장기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예. 동시에 이제는 피부를 통해서 증발한 수분량이 많아지게 되면 증발하게 되면서 열을 같이 뺏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빠질 수도 있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증가하면서 급격한 에너지 소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 하기 때문에 중증 화상 환자의 경우 초기 24시간에 그 수액 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으로는 대부분 화상 반응, 흉터에 의한 후유증인데요. 그 가장 흔한 걸로는 관절이나 뭐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기능 장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이런 후유증을 앓거나 그렇지 않으면 얼굴 같은 데 심한 화상을 입게 되면 얼굴의 주요 기관인 눈이나 코, 귀, 입 등이 일그러져서 좀 약간 뭉개진다고 하죠. 다 무너져 내리면서 심한 영구적인 투영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은 흉터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통증도 있고 열감도 있고 그 상당히 가려움증이 심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상당히 심한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보통 뜨거운 물에 데웠을 때 열을 식히기 위해 찬물에 좀 담그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주 같은 알코올을 붓는다든가 이렇게 냉찜질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기 전에 응급 조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특히 화상 같은 경우는 피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응급 조치 가장 좀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화상을 입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사실 많아서 실제적으로 아직도 소주를 붓고 응급실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뜨거우니까요. 네, 있는데 사실은 소주는 하나의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권장하시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예.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화상을 입게 되면은 일단 흐르는 시원한 물에 화상 부위를 촉촉하게 적셔서 화상 부위를 감싸고 있는 옷가지들을 일단은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거를 할 때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시원한 물이나 얼음 같은 걸로 충분히 식혀서 얼음도 괜찮나요? 네, 얼음도 예. 괜찮긴 한데 너무 차가우면 이것도 추가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왕이면 좀 시원한 물이나 얼음물 정도로 해서 화상 부위를 좀 식혀서 우리가 화기를 뺀다고 하거든요. 화기를 빼면 통증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시원한 물로 이제 수건이나 아니면 부드러운 천 같은 걸 축축하게 적셔서 감싸고 화상 전문 응급기관으로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은 최대한 방법이라고. 시원한 물에 흐르게 해서 열을 좀 식힌 다음에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천을 감아서 그렇게 오는 게 제일 낫다. 그렇죠. 이 부드러운 말씀이신 거죠? 천이나 그렇군요. 예, 부드러운 천이나 옷가지로 감싸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응급 조치를 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는 게 가장 좋은 예. 해결책이 될 것 같은데요. 뭐 민간요법이 있어서 이런 게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오이나 감자, 뭐 심지어 된장을 바르는 경우도 하시는 분들 있는데. 있거든요. 예. 예. 이게 네. 효과 있나요? 일단 오이나 감자를 뭐 그냥 붙이시거나 갈아서 붙이시거나 하는 방법들은 네. 사실은 뜨겁게 익혀진 화상 부위를 식혀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진정 효과 이상의 의미는 없고요. 감염에 되게 확률이 높은 어떤 이물질을 화상 부위에 직접적으로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된장은 소금기가 굉장히 많은 일종의 예. 화학 물질로 볼 수 있어서 안 좋군요. 예, 물집이 벗겨진 화상 상처에 된장을 너무 많이 바르시게 되면 이걸로 인한 그 독성 때문에 또 염증도 굉장히 심해지고 감염도 더 심해져서 아까도 제가 이제 깊은 이도 화상은 3도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나을 수 있는 화상을 수술하시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된장은 가급적이면 좀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허승 앵커 말대로 가장 빨리 물에 좀 씻어서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게 제일 우선이겠네. 급선.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화상 대처 방법까지도 네. 살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정환 화상 성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